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환경부 협의를 마쳤지만 논란과 갈등이 본격적으로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했던 일부 전문기관들도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가진 제2공항 반대단체들. 환경부가 당초 반려 사유들이 보완되지도 않았는데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다며 비판했습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2공항 예정지의 항공기 조류 충돌 예측치는 제주공항 항공기 조류 충돌수의 8.3배 이상 높은데도 구체적인 안전대책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반려사유가 도저히 보완이나 해결 불가능한 문제임을 알면서도 환경영향평가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떠넘긴 것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과정에 실제 참여한 전문기관의 의견도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국내 최대 규모의 생태 연구기관인 국립생태원의 검토 의견서. 멸종 위기 중인 맹꽁이 서식지가 산재해 있어 사업 입지를 조정하고 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멸종위기 조류에 대해서는 아예 서식지 훼손에 대한 저감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숨골에 대해서도 훼손이 불가피해 저감 방안이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무조정실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은 상수원과 관련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검토 보고서에는 제2공항 건설로 인한 체류인가 증가와 배후도시 등의 연계 개발이 예상되는데 지하 수위 변화나 집안 안정성 여부가 검토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 입지 타당성이 인정됐다는 환경부의 발표와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환경부가 전문기관들도 입지 선정의 타당성을 인정했다. 이런 식으로 거짓을 말하면서 조건부 협의를 해준 건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국민을 기만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이번 평가의 근거가 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연구 용역을 여전히 비공개하고 있어 의문과 논란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중산간 지역에서 건축 행위를 규제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에서 결국 부결됐습니다. 과도한 재산권 침해여서 도민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는 건데 하수 처리장 포화 대책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했던 제주도는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표고 300m 이상 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도의회가 두 차례 토론회를 열었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이어졌고 제주도 이장단 협의회가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도의회 조례안 심사에서도 과도한 재산권 침해인데다 근거도 부족하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미 중산간 지역에서 이제 경관이라든가 생태계, 절상대, 지하수 자원, 곶자월 보호 등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또 추가적으로 규제를 한다? 사유재산권이 과도한 침해죠. 도민 공감대 형성이 상당히 많이 부족했다. 왜냐하면 도민 삶의 질과 바로 직결되는 그리고 재산권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도정이 좀 강강한 거 아닌가. 15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은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대신 개인 오수 처리 시설을 허용해 준 것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개인 오수 처리 시설이 지금 관리 방안도 지금 안 나오는 상황이고 이게 지하수 오염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공공하수도 연결해야만이 우리 가능하도록 한 그 개발행 기준이 하수도법하고는 상충이 된다. 단기적인 어떤 관리 방안이라든지 대책 부분들은 지금 상하수본부에서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개정안이 도민 공감대를 얻지 못했고 규제의 타당성이 부족한 데다 개인 오수처리시설 관리 방안이 없고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입니다. 위원회는 도민사회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주도가 대안이 포함된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건축 규제에 대한 반발이 강한 가운데 하수 처리장 포화로 공공하수관 연결을 의무화한 현행 조례를 유지하기도 쉽지 않아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농수협과 산림조합장을 선출하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오늘 실시됩니다. 제주에서는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7개 조합을 제외한 25곳의 조합장이 선출됩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제주시내 한 농협 회의실에 마련된 투표소. 기표소와 투표용지 발급기를 설치하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이 한창입니다. 투표용지를 한번 출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상적으로. 그 정도 오늘 모의 테스트 하는 거거든요. 제주 지역 선거인 수는 제주시 3만 79명과 서귀포시 3만 8천여 명 등 6만 8천여 명. 투표소는 제주시 12곳과 서귀포시 9곳 등 21곳에 설치됐고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격리자 특별 투표소도 제주도 체육회관과 서귀포시 선관위에 설치됐습니다. 투표는 오늘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선거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지역조합 주소지 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 중인 선거인은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시 외출이 허용돼 특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자와 우도 지역 확진자 선거인은 해당지 일반 투표소에서 오후 5시 이후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개표는 투표가 끝나는 오후 5시 이후 제주시 한라체육관과 서귀포시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진행됩니다. 단독 출마 조합을 제외한 25개 조합장 자리를 놓고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당선자 윤곽은 밤 8시 반을 전후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함이 개표소에 도착하는 대로 개표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우선 투표함을 열어서 조합별로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합별로 구분된 투표지를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기부행위 고발이 없었던 지난 2회 선거와 달리 조합원 등에게 농산물을 제공한 현직 조합장이 고발되는 등 고발 4건과 수사 의뢰 1건, 경고 7건 등 불법 선거운동 혐의 12건이 접수됐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정당 현수막이 걸려있는 가로수나 교차로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상업용 불법 광고물은 아니지만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경우가 많아 울산시와 5개 구군이 정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울산 MBC 최지호 기자입니다. 울산시청 사거리, 난방비 인상 문제를 꼬집고 다른 정당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여기저기 걸려 있습니다. 허가된 게시대는 상업용 광고물이 차지하고 있어 정당 현수막들은 가로수나 가로등, 신호등 지지대 등에 묶여 있습니다. 크기나 높이도 들쭉날쭉합니다. 태화로타리와 공업탑 로터리 등 차량 통행량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마다 이 같은 현수막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당에서 걸고 있는 현수막은 현행 법령상으로 아무런 제재 규정이 없어 길거리 아무데나 부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정당들이 현수막을 언제까지 떼내겠다고 표시를 하고 약속만 지키면 어디에 부착하든 문제될 게 없습니다. 미관상 보기 안 좋긴 한데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법률적으로 제도가 되면 더 깔끔하겠죠. 이 때문에 울산 지역 지자체장들은 정당 현수막 게시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시민 안전과 도시 미관을 고려해 현수막 규격과 수량, 부착 위치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당하는 장소가 불법이다. 우리가 그래서 그 당하는 장소를 우리가 조례를 정하게 됩니다. 관공서 주변 20m 정도. 울산시와 5개 구군은 5개 광고물 관리와 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정당 현수막 세부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네, 연일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4월 하순에 해당하는 따뜻함을 보이겠는데요. 수요일 아침 기온 9.8도로 시작했고요. 낮 기온 21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평년 기온을 약 9도가량 웃돌겠는데요. 주말까지 이상 고온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평년보다 따뜻한 이유는 이동성 고기압이 이동하지 않고 닷새째 머물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제주 남쪽 해상에서 일본 남쪽 해상으로 조금 이동했고요. 제주로 온화한 남서풍을 계속 불어넣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제주 전 지역에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정도겠습니다.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산간 지역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는데요.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북부 지역 10도, 동부 지역 11도, 서부 지역 13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오늘도 북부 지역이 21도까지 올라서 가장 따뜻하겠고요. 동부 지역 19도, 서부와 남부 지역 17도, 산지 성판악은 14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맑고 어제와 비슷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 해상에서 0.5에서 1.5m 안팎으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단 산지는 새벽부터 낮 사이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 다음 주 월요일에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이상 정보였습니다. 제주도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그린 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수소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 수립과 사업 발굴, 제주도 수소산업 기본계획 수립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2026년까지 아시아 최대 규모의 그린 수소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청소차 50여 대와 수소버스 100여 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제주도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억대 보조금 횡령 의심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복지센터의 보조금 계좌에서 억대 보조금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고 돈의 흐름을 쫓는 한편 관련자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제주대학교 병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20여억 원의 운영비를 국비와 지방비에서 보조받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서귀포시에 추진하는 민관협력의원 운영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귀포시가 민관협력의원과 약국에 의사와 약사를 공모한 결과 약사는 9명이 지원했지만 의사는 1명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로 예정됐던 개원 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관협력의원과 약국은 연중 무휴로 휴일과 야간 진료를 하는 조건으로 행정기관이 건물과 의료 장비를 제공하고 민간 의료진이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내 공공기관의 채용 업무가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도내 17개 공공기관의 2021년 채용 실태를 감사한 결과 기관 경고 2건, 기관 주의 9건, 담당자 문책 2건 등 39건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채용 공고와 달리 최종 후보자 2명 가운데 2순위자를 2차례나 합격시킨 제주 테크노파크에 기관 경고와 함께 담당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또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제주도 체육회의 기관 경고를 부적격자를 적격으로 평가해 합격시킨 제주문화예술재단에는 담당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4.3으로 인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희생자로 한정했던 호적 정정이 가능한 대상자를 유족까지 확대하는 4.3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4.3 당시 조부나 친척의 호적으로 등록됐던 유족들이 가족관계 정정이 가능해져 국가보상금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행정안전부와 제주도는 실무 지침이 마련되면 오는 7월부터 행정시와 주민센터 등에서 가족관계 정정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오는 2026년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제주도는 전국체전 준비 TF팀과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노후 공공체육시설의 개보수와 시설 신설을 위해 국비 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제주에서는 2026년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에 이어 2027년 전국소년체전과 2028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연이어 열립니다.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